조용한 아파트에서 조용한 죽음이 발견됩니다. 방은 깔끔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비어 있었고 사진도 편지도 없어서 누가 살았다는 느낌이 거의 안 났어요. 경찰은 늘 하던 대로 이름 확인하고 가족 찾고 서류 정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신분증에 적힌 이름 조셉 뉴튼 3세는 수십 년 전에 죽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 인생을 지웠을까요? 그가 살아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그냥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취미도 없고 소문도 없고 누군가와 크게 엮이는 일도 없었죠. 그는 일정한 직장을 다녔고 생활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나가고 저녁이면 들어오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타입. 여러분도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사망 이후에 그의 방을 본 순간 그 평범함이 갑자기 불쾌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한데 따뜻하지 않고 정돈돼 있는데 추억이 없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보통 혼자 사는 사람 집에도 뭔가는 남거든요. 낡은 앨범 한 권, 누가 준 기념품, 접힌 엽서,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 같은 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이 없다는 건 단순히 카메라를 싫어했다는 뜻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까운 친구도 없고 동네에서 함께 어울렸다는 사람도 없고 가족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다는 건 그때부터는 취향이 아니라 패턴처럼 보입니다. 그의 서류들은 또박또박 정리돼 있었습니다. 세금 기록, 거주 기록, 일했던 흔적,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사람으로 남을 법한 것들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뒷받침해야 할 개인사는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이걸 그냥 고독사 처리 과정으로 봤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사망 신고하고 유족이나 지인을 찾는 말 그대로 행정작업이죠. 그래서 신분증에 적힌 이름으로 조회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정상이 깨집니다. 기록을 따라가면 이 남자는 분명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이 없어요. 학교 기록도 가족과 함께 찍힌 사진도 어디서 태어나 누구와 자랐다 같은 얘기를 증명할 만한 조각이 안 나옵니다. 딱 사회에 들어온 시점부터만 선명하고 그 이전은 지우개로 문지른 것처럼 흐릿합니다. 조금 더 파고들자 경찰은 충격적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셉 뉴튼 3세라는 이름은 원래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이 남자는 왜 하필 그 이름을 골랐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빌릴 만큼 숨기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그가 남긴 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생활뿐인데 그 조용함이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피하려고 했는지, 과거를 지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들키지 않게 사는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그 순간부터 수사는 서류 확인이 아니라 사람 찾기로 바뀝니다. 이제 경찰이 쫓는 건 한 남자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남자가 평생 숨겨온 시작점이었습니다. 조사를 더 밀어붙이자 조셉 뉴튼 3세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선명해집니다. 그 이름의 원래 주인은 1945년에 사망한 어린아이였고 그러면 지금 발견된 남자는 애초에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었죠. 나이 계산부터가 맞지 않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사건이 이상해지는 게 그는 단순히 이름만 훔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사회보장번호, 직장기록, 세금 신고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전부 그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가 그 사람이었던 것처럼요. 근데 이게 영화처럼 어느 날 완벽한 신분 세트를 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시간을 들여서 한 단계씩 계단을 밟았고 작은 서류 하나가 다음 서류를 부르고 그게 다시 다음 문을 여는 식으로 현실적인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조립해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수사팀 입장에선 한 줄기 단서가 잡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있었고 그걸 최대한 조용히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회 안에서의 기록은 꽤 탄탄한데 사회 밖에서의 사람 기록은 끝까지 비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를 기억하고 월급은 지급됐고 세금은 들어갔고 주소도 바뀌어왔는데 정작 그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죠. 동료들이 남긴 말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말수가 적고 사적인 질문을 싫어했고 술자리나 모임을 잘 안 나왔고 누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한 발 뒤로 빠졌다는 얘기, 그리고 친절하긴 한데
가까워지진 않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요. 이 지점부터 그의 성격처럼 보이던 것들이 선택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사교성이 낮은 사람은 많지만 평생을 그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흔적을 이렇게까지 줄이는 건 그냥 내향적인 걸로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수사팀은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조셉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삶을 더 촘촘히 확인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이름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빈칸을 찾는 일이죠. 그런데 빈칸이 너무 커서 이때부터는 가설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직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론들입니다. 첫 번째 이론은 전쟁이나 가정사 같은 큰 상처를 안고 도망쳤다는 쪽이에요. 살다 보면 완전히 끊고 싶은 과거가 생기기도 하고 그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더 단순합니다. 그는 범죄자였고 그걸 피해 도망쳤다는 가설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훔쳐야만 살 수 있었다면 이유가 그쪽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범죄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입니다. 가족도 관계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정한 규칙 안에서만 살면 됐던 사람, 그런 타입이요. 문제는 어느 쪽도 딱 맞게 박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위험한 범죄자처럼 행동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는 흔적도 없었어요. 애초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수사는 벽에 부딪힙니다. 지문 대조도 한계가 있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도 확실히 겹치는 사람이 안 나와요. 결국 이 사람은 누구냐? 라는 질문이 이 사람의 몸이 말해줄 수 있냐로 바뀝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기술이 하나의 문을 엽니다. DNA를 가지고 가족을 찾는 유전자 계보 분석. 이걸로 혈연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류가 아니라 사람으로 연결되는 길이 생기니까요. 수사팀은 그 방법을 통해 마침내 가능성이 높은 본래 신원을 좁혀갑니다. 결국 2018년에 그는 원래 로버트 아이반 니콜스였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최소한 DNA가 가리키는 방향은 그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찝찝해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누구냐보다 왜 그랬냐가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오래 남는 이유는 그가 평생을 수사에 대비하듯 살아온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들면 이야기가 생기고 사진이 쌓이면 얼굴이 남고 가족이 있으면 관계가 증거가 되는데 그는 그 증거들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남의 이름을 훔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얼굴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걸까요? 이 다음부터는 서류와 DNA 바깥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지우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시작점은 대체 어디였는지요? 여기서부터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수사팀이 끝까지 확인한 건 그가 조셉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DNA 계보 분석이 가리킨 가능성이 높은 본래 신원뿐이었어요. 그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집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돈이나 생활 물건은 있었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물건들이 누구와 연결되는지, 그런 연결고리는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수사는 동기가 아니라 습관과 패턴만으로 사람을 추정해야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해결된 것 같다가도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름은 거의 잡혔는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설명해주진 않거든요. 로버트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해서 로버트가 왜 사라졌는지가 자동으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의 감정적인 결론이에요. 그는 한 번 사라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라지는 쪽을 골랐고 그 선택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냈습니다. 더 불편한 건 그가 숲속 오두막에 숨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도시 한가운데서 일했고 계산대에 섰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가끔은 웃기도 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구의 기억에도 깊게 남지 않게끔 스스로를 조절한 흔적이 보여요. 그는 조셉 이름으로 죽었고 진짜 이름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무엇을 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느껴졌던 디테일은 뭐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괴하고 어둡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평생 숨던 남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끝내 완벽하게 사라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